한국 제품? 독일 사람이 왜 한국 제품을 써? 독일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데 유럽을 강타한 K컬처의 바람이 독일의 작은 마을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까지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지난해 유럽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유독 한국산 전자제품만이 완벽한 내구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한국 제품만을 고집해온 특별한 독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보내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나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의 특별한 취향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성견지명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날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왔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한마디에 저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특별한 가전제품 컬렉션에 새로운 가족이 추가되는 순간이 또 찾아온 거죠. 맞아요. 우리 집은 독일 브랜드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한국 제품으로 가득한 집이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집 안 곳곳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한국산이었죠. 다른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아버지의 취향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독일 제품만을 고집했거든요.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며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 집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튀는 존재였어요. 특히 옆집 슈미트 부인은 우리 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곤 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스가 왜 저러나 하는 수군거림이 늘 있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한국 제품을 사용하시며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답니다. 우리 집 거실 한켠에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모아오신 한국 가전제품 카탈로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모으듯 매년 새로운 카탈로그가 나올 때마다 정성스레 모아두셨죠. 가끔 퇴근 후에 그 카탈로그들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미소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마치 비밀스러운 취미를 가진 수집가 같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선받은 스마트폰도 당연히 한국산이었죠. 친구들은 모두 독일이나 미국 브랜드의 최신 폰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전 조금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나, 넌 아직 모를 거야. 하지만 이건 분명 최고의 선택이 될 거란다. 그때는 이 말씀이 그저 자신의 취향을 정당화하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그 특별한 직감은 단순한 취향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통찰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통찰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참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찾아왔답니다. 변화는 거대한 파도처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쉬는 시간에 몇몇 친구들이 K-팝을 듣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 가장 친한 친구 마리아가 숨가쁘게 달려와 제 팔을 잡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한나, 너희 집에 있는 그 TV, 혹시 이게 맞아?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마리아의 화면에는 제가 너무나 익숙한 그 한국 브랜드의 최신형 TV가 있었죠. 독일의 작은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역 전자제품 매장의 진열대에도 한국 전자제품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구석진 자리였는데 어느새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들과 나란히 전시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된 변화는 베를린의 중심가로 이어졌어요. 특히 쿠담거리의 랜드마크인 유로파 센터의 변화는 놀라웠죠. 5층 규모의 자툰사천 매장이 한국 가전의 무대로 탈바꿈한 거예요. 1층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독일 브랜드의 대형 TV들이 전시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최첨단 스마트홈 체험관으로 변신해 있었거든요. 도어벨부터 도어락, CCTV, 심지어 콘센트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마법처럼 작동하는 모습에 방문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죠. 주말이면 이곳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어요.
독일 사람들 특유의 차분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만져보고 체험해보느라 정신없었죠. 특히 에너지, 절약 기능과 보안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독일 사람들답게 실용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한국 브랜드들의 이런 약진은 독일 가전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기술력을 자부하던 독일 브랜드들도 이제는 한국의 혁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술의 진보는 국경을 모른단다. 진정한 혁신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 베를린 쿠담거리의 유로파 센터 자툰살찬 매장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1층 전체가 한국 가전의 스마트홈 체험존으로 변신했거든요. 독일 소비자들은 특유의 꼼꼼함으로 에너지, 효율과 실용성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한국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죠. 이런 변화는 우리 아파트 관리인이셨던 슈미트 부인의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늘 독일 제품만을 고집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현관 앞에서 마주쳤을 때였죠. 한나, 혹시 너희 아버님께 여쭤봐 줄 수 있니? 한국 브랜드 대형 가전이 에너지 효율이 정말 좋다던데 도시 곳곳에서는 K문화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자툰 같은 대형 가전 매장에서는 한국 브랜드의 존재감이 날로 커져갔죠. 매장 중심부에 한국 제품 전시존이 자리 잡은 건 불과 1, 2년 사이의 일이었어요. 매년 9월 열리는 베를린 IFA 가전박람회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대형 전시관은 항상 관람객들로 붐볐고 특히 AI 기반 스마트홈 기술과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대형 가전이 큰 관심을 받았죠. 저녁 뉴스에서는 독일 가전업체들과 한국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소식이 종종 전해졌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죠. 아빠, 어떻게 아셨어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그저 빙그레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의 일상을 뒤흔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작은 전쟁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아끼던 독일산 식기세척기가 고장난 날이었죠. 이참에 우리 집 가전제품을 전부 한국 제품으로 바꾸면 어때?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 무던하고 차분하신 아버지의 말씀치고는 꽤나 파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하인리, 당신 미쳤어요? 우리가 쓰던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데 굳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실제로 우리 집 주방의 대부분은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밀레 제품들이었죠.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어머니 세대에게는 일종의 자부심이었어요. 여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야. 에너지 효율을 한번 비교해봐. 아버지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독일 소비자 매거진 테스트의 가전제품 평가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에너지 효율과 성능 면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써온 제품들인데 어머니의 말씀에는 전통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20년 넘게 써온 제품들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독일인들에게 가전제품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기술력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문제는 거실의 TV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독일 브랜드의 오래된 TV를 고집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산 OLED TV를 추천하셨죠. 저녁 식사 시간마다 이 주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의 친한 친구 베르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우리 집 한국산 TV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클라우디아, 이 화질 정말 굉장하네. 우리 집 TV보다 훨씬 선명하잖아. 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친구분의 말씀에 TV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클래식 공연을 보실 때면 화질과 음질에 감탄하시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혹시 식기세척기는 어떤 게 좋대요?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처럼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죠.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이 아버지의 선택을 완벽하게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걸요. 독일의 겨울은 늘 춥고 어두웠지만 작년 겨울은 유독 혹독했어요. 게다가 그 무렵은 우리 가족이 가전제품 교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던 시기이기도 했죠. 갑자기 들려온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리 마을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의 가로등도
이웃집의 불빛도 모두 꺼져 있었죠. 독일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대규모 정전이었어요. 걱정 마, 우리 냉장고는 문제 없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와 어머니는 그저 웃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정전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기 시작했어요. 변전소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죠. 이틀째 되는 날,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각 가정의 냉장고에 보관된 식재료들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고가의 독일산 냉장고를 사용하던 이웃집들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냉장고에 있던 비싼 고기들이 모두 상했다며 옆집 슈미트 부인은 엄마에게 한탄을 늘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 한국산 냉장고는 달랐어요. 전원이 나간 상황에서도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줬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자랑하시던 3중 진공 단열 기술 덕분이었죠. 어머, 한나네 집은 어떻게 된 거죠? 다들 식재료가 상했다고 하는데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가 정전 상황에서도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진 거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자제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급격한 전압 변화를 견디지 못한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비싼 돈 주고 산 독일 제품들이 동네 전자제품 수리점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집 전자제품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한국 제품의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전압이 불안정할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안정화되면 스스로 작동하는 기능이요. 독일의 엄격한 기술자들도 이 시스템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선택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의 고집이 이번엔 정말 옳았네요.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20년 동안 아버지가 들어온 수많은 질타와 의심을 한 방에 씻어내기에 충분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 동네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웃집 하나둘 한국산 가전제품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한국 제품을 가장 못마땅해하던 슈미트 부인네도 새 냉장고를 한국산으로 바꾸셨다니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미소만은 더욱 환해지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며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Made in Korea 페어에서 혁신강국으로라는 제목이었죠. 한나, 잠깐만 채널 고정해볼까? 아버지의 말씀에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평소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화면에는 1950년대 전쟁 후의 한국이 보였어요. 폐허가 된 거리, 굶주린 사람들, 독일의 전후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불과 6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거든요. 아빠, 저게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대학생일 때부터 지켜봐 왔거든. 처음으로 아버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후반 공대생이었던 아버지는 우연히 한국의 전자제품을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품질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다네요. 매년, 아니 매달이 다르더구나.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마치 우리 독일이 산업혁명 시기에 보여줬던 것과 같은 집념이었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산업, 배터리 기술력을 자세히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를 견학하는 장면이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가르쳐주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우러 가는 나라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이 묻어났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도 어느새 우리와 함께 진지하게 시청하고 계셨어요. 평소 한국 제품에 대해 회의적이셨던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 있는 옛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처음 한국 제품을 들여오실 때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선택이 이제는 하나의 성견지명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등교하는 길에 마주친 우리 학교 물리 선생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 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사람들이 몰랐던 걸 먼저 알아보셨네. 그리고 그날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계 독일인 친구 사유리가 한국 기술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나, 너희 집은 왜 그렇게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거야? 일본 제품이 훨씬 더 우수한데.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던 중 사유리가 갑자기 꺼낸 말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친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사유리는 일본계 독일인으로 저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소중한 친구예요. 사유리,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은 독일 사람들도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잖아. 제 말에 사유리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마케팅 때문이야.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현혹된 거라고. 실제 기술력은 일본이 훨씬 앞서 있어. 사유리의 할아버지가 일본의 대형 전자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자부심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정전 사태 때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니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정전 때 우리 집 냉장고만 멀쩡했던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데 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유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다큐멘터리. 그런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진짜 기술력은 수십 년의 역사로 증명되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사유리는 가버렸어요. 카페테리아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특히 요즘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는 마리아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유리는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수업 시간에도 일부러 멀리 앉았죠. 10년 지기 친구와 이렇게 서먹해진 건 처음이었어요. 주말,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한나, 사유리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노력해보렴. 기술의 발전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과정이란다. 일본이 잘하는 것도 있고 한국이 잘하는 것도 있지. 아버지의 말씀은 늘 그렇듯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마침 다음 달에 있을 베를린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서 기회가 찾아왔죠.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사유리와의 갈등을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직접 한국이란 나라를 경험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한 거죠. 아버지께서 그토록 신뢰하시는 나라, 제 친구가 그토록 부정하는 나라, 그 진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가 본 것은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기술의 나라 그 자체였죠. 전철 안의 스마트 스크린에서는 열차 위치부터 환승 정보, 뉴스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제가 김 교수님 댁에서 지내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민행공대에서 연구원으로 계실 때 한국에서 독일로 온 학생이 김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시고 김 교수님과 깊은 친분을 쌓으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주말마다 김 교수님께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질문하시곤 했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되었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인,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안내, 지하철에서도 잡히는 무료 와이파이 모든 게 신기했죠. 어서 오세요, 한나 양. 한스 씨의 딸이라니 반가워요. 김 교수님 댁에 도착하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열렸거든요. 독일에서는 아직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죠. 우리 집은 평범한 아파트예요. 서울의 일반적인 가정집이라고 보면 돼요. 김 교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 안의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되었고 에어컨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방이었어요. 독일의 고급 주방 가전으로 여겨지는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었죠. 냉장고는 내부 식품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전기레인지는 음식이 타려고 하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아직 프리미엄급이에요. 제 말에 김 교수님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이 된 지 꽤 되었는데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잠시 나가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문득 사유리에게 보낼 메시지를 썼어요. 사유리야, 내가 이곳에 와봤으면 좋겠어.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야.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진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한 후에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20년 전부터 보셨던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이건 분명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김 교수님 댁에서의 둘째 날,
저녁 식사를 위해 동네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한국에서는 고기를 식탁에서 직접 구워 먹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보니 더 놀라웠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테이블 위로 길쭉하게 뻗은 환기 시스템이었어요. 식당 전체에 고기 굽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김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환풍 시스템도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해요. 연기와 냄새를 100% 제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라는 게 교수님의 설명이었죠. 고기를 굽는데 사용되는 도구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식 가위는 충격적이었죠. 처음에는 고기를 자르는 가위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써보니 이게 왜 이렇게 실용적인지 단번에 이해가 됐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특별한 점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실용성이요. 결제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어요. 테이블에 붙어있는 QR코드로 직접 주문하고 결제까지 가능했죠.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김 교수님은 이런 시스템이 발달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불편함을 참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옆 테이블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로봇 서버에게서 음식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자연스럽게요. 귀가하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무인 계산대는 기본이고 디지털 가격표,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냉장고 문의 투명 디스플레이였어요. 문을 열지 않고도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최첨단이어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 제품을 신뢰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주간의 한국 방문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공항 한편에 있는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는데 전에는 몰랐던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난 2주를 되돌아보았어요. 김 교수님 가족과 보낸 시간, 서울의 거리에서 마주친 수많은 기술들,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세심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죠.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마치 이제 알겠지? 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았죠. 20년 동안 혼자만 알고 계셨던 그 진실을 이제는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다음 날 등교길에 마주친 사유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을 보더니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특히 현대 자동차 공장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경제 수업에서 세계 기술 혁신 국가들을 다루는 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죠. 처음으로 저는 자신감 있게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요.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의 혁신을 인정하고 배워야 할 때예요. 제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건 수많은 질문들이었죠. 특히 우리 반 친구들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책장 한켠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시더니 20년 전 김 교수님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기술의 발전은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아.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혁신이 태어나는 거야. 한국은 그 과정을 그 누구보다 잘 보여준 나라지.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죠. 이제 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왜 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의 기술을 신뢰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얼마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요.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한국 제품들이 이제는 당당히 메인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 IFA 전시회 이후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한국관에 몰린 관람객들, 그들의 탄성과 놀라움을 직접 목격한 독일 언론들은 연일 한국의 기술력을 집중 조명했죠. 더 이상 한국은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닌 기술 혁신의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사유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하기만 했죠.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로 사유리는 저를 더욱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수십 년의 역사가 증명해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걸 뛰어넘을 순 없어. 사유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됐죠. 우리 학교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진로교육 시간에 미래 기술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토론할 때였죠. 선생님께서 독일 산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설명하시면서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홀로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셨거든요. 얼마 전에는 독일 공영방송에서 취재를 왔다며 20년간 한국 제품만을 고집해온 이유를 물었다고 하셨어요. 최근 가장 큰 변화는 독일 정부의 태도였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죠.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아버지의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이해해요. 기술의 발전은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고 진정한 혁신은 편견 없는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도 있어요. 사유리와의 갈등처럼요. 어쩌면 이런 갈등과 편견의 극복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장벽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나 봐요. 오늘도 저는 등교길에 베를린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그토록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리고 저도 다짐해요. 언젠가는 사유리처럼 편견을 가진 친구들과도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요. 오늘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온 특별한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신뢰했던 한 독일인과 그런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된 딸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전 사태로 입증된 한국 제품의 우수성, 독일 현지에서 달라진 한국 제품의 위상,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편견까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